신개념 1대1 무속 토크쇼 무신 2부 시작합니다. 제 옆에는요,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자리를 빛내주고 있는 조은지 씨 나와 있는데요. 조은지 씨, 평소에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일단 좀 좋아했고요. 네, 좋아했고요. 네.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선생님들을 좀 찾아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네. 일이 있고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을 때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을 찾아가는데요. 이분은 유독 전국을 넘어서 미국, 일본, 중국에서까지 이분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와우! 아니 그러면 이제 글로벌까지 가는 건가요, 우리가? 네. 와우! 너무 궁금하죠? 네.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천하신당님 제 옆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하신당입니다. 네, 천하신당 하림 네. 맞죠? 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떤 뜻이죠? 하늘의 꽃, 하늘에서 내린 꽃이라 그래서 천화라고 그게 내려주신 이름이에요. 아, 네. 그리고 그러면 그 하림은 또 하림은 어떤? 네. 이제 제 사주에서 부족한 거를 이제 내려주신 또 이름이시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네네. 땡땡 불사 땡땡 네. 선녀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아유. 뒤에 하림이 붙어가지고 네. 많이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주에 물이 많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물하. 네, 물하자에 아. 그다음에 너무 큰 돌산이다 사주가. 그래서 그걸 네. 보완하기 위해서 수풀림자 이렇게 네. 써가지고 무당 하림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신당님은 네. 정말 세계적으로 네. 외국에서도 네.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한 그 신의 제자가 되셨는지, 어떻게 처음부터 타고나신 건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좀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도 이제 목류병이나 이런 게 한 5살 때부터 이제 심하게 해서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고생을 하다가 때가 되고 시가 돼서 늦은 나이에 이 길을 걷게 됐어요. 아, 네. 그러면은 늦은 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전에,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옷가게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30 정도에는 보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제 보험 일을 하다가 영업도 하고, 네. 영업하면서 또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네. 이렇게 교육시키는 아. 거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거나 그다음에 이제 프로 강사 그때 이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네네. 오. 이제 이렇게 강사 자격증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문득 네. 궁금한 게 생긴 게 이제 뭐 아까 사주상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이걸로 채워놓고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 신의 사주를 받는 그런 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신의 사주는 있어요. 근데 오. 과연 나는 신의 사주가 얼마나 많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무당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내림굿 절차가 이렇게 내림굿이 성행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무업으로 이렇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신의 사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있는데 거기에서 갈리는 게 제가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제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꼭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는 아닌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명한 것은 이렇게 점을 치시는 대신 할머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불명한 것은 사주상 꼭 신사주는 있지만 네. 이렇게
MC분들처럼 말로 풀어서 갈 수 있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신의 사주가 어떻게 네네. 보면 좀 사람을 대하고 아니면 말을 좀 말을 하고 하는 네. 소리를 내고. 근데 이제 불명한 건 신의 사주가 있고 이렇게 나한테 내려설 수 있는 신들이 있으셔야지만 네. 저는 신명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왜 평소에 이렇게 전보러 가거나 그러면은 어떤 선생님들이 신기가 있다 막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신기가 있다는 게 신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거예요. 신병하고 신기가 있다 하고는 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네, 네. 무병을 앓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신기가 있어서 우리 직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직관이나 직성은 대한민국 누구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길을 꼭 걸어가셔야 될 분만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게 너무 네. 빨리 받으셔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받으셔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되실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네.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던 거는 17살이었거든요. 너는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5살 때 처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대신 할머니를 먼저 뵀잖아요. 저는 할머니보다는 먼저 할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예. 신 네네네네. 네. 5살 때 목류병을 앓고 막 이랬을 아. 때 그러더니 목류병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면증도 같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 길을 가다가도 그 5살에 자요?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를 아빠가 막 이렇게 우와. 돌아다니면서 저를 찾으셨던 기억도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여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 길을 걷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네. 하나. 근데 제가 근데 굴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제가 네.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일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몸이 좀 많이 아프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험 일을 하니까 항상 컴퓨터나 대면 사업을 하고 네. 항상 이렇게 크로징 이제 사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사물은 보이는데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이거랑 뭐 잠도 막 5달, 6달 이렇게 못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 하기가 이제 잠이 너무 피폐해지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멍 때리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답을 주신 거는 여러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북굿을 하니까 뭐 다른 계열의 뭐 한양굿이나 뭐 이렇게 안진부리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는 제가 이 길을 가야 된다고 답을 못 내려주셨었고 그때는 이북굿 하신 선생님들만 그렇게 상담을 하면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빨리 걸었으면 아마 지금 선생님 자리에 있을 건데 너무 늦었구나. 근데 그때 저한테 알림을 주신 거 정확하게 주신 거는 이제 저 내린굿을 해주신 생머리 어머님이 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2번, 3번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한 3, 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걷지 못한 상태에서 입원을 하고 걷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허락을 하고 내린굿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들게 이 길을 결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 길을 걸으면서도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반대가 가장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는 내가 나의 가족이 아닌 타인의 시선도 물론 힘들기는 해요. 근데 선입견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신기해하고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나 어쩌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힘들었던 건 가족들인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않았을 때 가족들조차 그때가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신지는
지금 만 3년이 되지 않았고요. 오. 이제 음력으로 해서 이제 9월 달, 이제 11월 달 돼야지 이제 만 3년이 돼요. 애동이시구나.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애동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많은 분들을 지금 보셨을 텐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시다면 누굴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지금도 지금 저희 이제 신당에 왕래를 하시고 제가 이제 빌어드리고 있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고 네네. 그 다음에 직장도 너무 좋고 집안도 너무 탄탄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거를 제가 채워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한민국의 현존에 있으신 선생님은 거의 다 거쳐 오신 분이에요. 네. 그분한테 다 보시고. 예, 예, 뭐 국회의원부터 어머. 뭐 이렇게 정치가부터 네네네. 다니신 점집부터 지방까지 다 섭렵을 하신 분인데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신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셔서 네. 이렇게 조그만 신당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소개를 우와. 받으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원하는 거는 어디를 가야 된다고 이제 회의로 발령을 네네. 받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근데 처음에 딱 신당 오셨을 때 제가 굿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맞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제 말이 맞으셔서 오신 분인데 결론은 해외를 못 갔어요. 저랑 네, 이제 실갱이를 좀 하셨어요. 당신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선생님들이 몇 월 며칠 날짜를 짚어주셨다. 네. 근데 나는 안 된다. 네네. 그분은 된다고 했다. 여기 네네. 선생님은 몇 월 며칠 날 되게 이제 꼼꼼하신 분이 다 적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날짜를 받으신 거를. 네. 근데 결론은 못 가시고 오셨어요. 아. 이제 저랑 내키했어요. 네. 나는 당신 기분 좋은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시면 다른 데 얼마든지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땐 거짓으로 점사를 볼 수 없으니 네. 그렇죠. 그때 가서 저랑 내키하게 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봐드린 점사 내용이 맞고 못 가시고 다시 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 같으면 기도를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질관 아직도 못 가신 게 맞아요. 그분은 계속 가고 싶어 하시고. 왜 그랬었냐면 네네. 이제 포기는 하셨어요. 선생님 할머니 말이 맞으셨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집안 내에 아프실 분이 나오신 거야. 이게 홀어머니세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교수까지 하시던 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자식만 혼자 키우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쵸. 희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아드님이 회의를 발령을 나가시면 이 어머님도 모시고 가야 돼. 근데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실 거라고. 네네. 응? 그래서 당신이 굿을 얼마만큼 다른 데서 하고 오시고 부적을 쓰셔도 저는 효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제 이게 대장암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눈물 하시는 네. 말씀은 저한테 선생님 저한테 동아줄이라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믿음이죠. 그게 시간이 보여준. 그러니까 네네. 지금 딱 2년 되셨어요. 저랑 2년 맺으신지. 네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항상 마음속에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전환해서 이렇게 점사를 볼 때 그게 참 잘했구나. 다른 선생님 다 유명하신 분이 다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애동이고 네. 막 이렇게 신당도 화려하지 않고 그런데 이분이 믿고 나중에 찾아오셨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조금 기억에 남으시는. 네,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선생님이 또 애동이시기도 하고 네. 워낙 이제 용하다고 소문이 나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빙의에 네. 걸린 분에게 그 귀신을 빼내는 거가 특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요. 네. 제가 하나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자분들도요. 되게 많으세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도 빙의가 걸리거나 이런 네네. 분이 요즘에 좀
또 핫하잖아요. 네. 이슈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제자분도 이렇게 신의 길을 가시는 분도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오세요. 근데 한날은 연세가 많은 드신 분이 네네. 딱 왔는데 제가 그냥 점사 보지 않고 목소리 듣고 제자분이시냐고 그랬더니 신의 사주는 맞아요. 네. 신의 사주는 아까 네네. 말한 신의 사주는 맞는데 이렇게 점을 치신 대신 할머니가 없으세요. 그게 어떤 신의 거죠? 사주 가물은 타고 이렇게 신적으로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지 이 길을 굳이 안 갔으셔도 됐는데 네. 집에서 이제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이렇게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네. 점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신이 집에 있기는 있다. 근데 이 길을 가자고 권하셨대요. 그래서 내림굿이라 하잖아요. 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셨대요. 네네. 하셨는데 이게 점도 안 보이고 점도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네. 저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구술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부탁하셔서 이제 도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요? 이제 기도 터로 오셨기 때문에 네. 기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 이제 그 테마 의식이라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조금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다 조상을 신명으로 조금 다 앉히셔가지고 본인조차도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 기간이. 근데 그 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신당을 다시 차리고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고. 네. 근데 제가 한 특징이 하나 뭐냐면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신당 문을 열면서 내가 받는 게 있잖아요. 입으로 네, 톡 네, 네. 튀어나오는 말이. 네. 근데 신당 문을 딱 열면서 제가 했던 말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말씀하셨군요. 네. 근데 죄송한데 선생님, 네네. 저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내림굿이나 뭐 가리굿을 다시 안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오늘 해보시고 조금 가라앉으시면 다시 조상망한 이렇게 회원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거 했는데 굿은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새벽 나를 아예 네. 전부 다 했어요. 근데 본인도 인정하세요. 나중에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일반인으로 이제 아마 신당은 네.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갔을 그렇구나. 때는. 네. 그래서 그거는 제일 기억에 남아. 제자들도 제자들도 잘못된 내림굿도 네. 그렇게 빙의가 돼서 네. 그냥 할 수 있구나 네.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럼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굉장히 네네. 그냥 바로바로 다 마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항상 그렇게 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가끔 한 번이라도 네. 이렇게 안 오실 때가 있으시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을 많이 보진 않아요. 하루에 뭐 보통 어떤 제자분은 막 많이 보신다 이러는데 저 이제 우리 예약제로 보통 하니까 네네. 오늘 예약이 있는데 한 세네 명, 3명 이 정도, 4명 정도 있는데 몸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러면은 일정을 좀 밀어달라고 말씀을 조금 양해를 구하는 쪽이고 이제 우리가 그 바로바로 그분이 안 오신다고는 왜냐면 그분이 한 분만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그리고 이제 항상 방울부채를 드는 이유는 저는 애동이기 때문에 굿을 할 때나 뭐 기도를 할 때나 항상 내림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네. 근데 그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거절을 해요. 오늘은 좀 힘들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날 스케줄이 있는데 그날 이분을 보기 싫은 날이 있어요. 네. 그건 진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 드려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손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손님을 와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네네.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하고 이제 이런 적은 한 2-3번 네네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이렇게 영접을 못한 적은 아직까지는 네. 없어요. 이렇게 그 신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안 좋은 뭐랄까 좀 앞으로 좀 죽을 운명이라든지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또 어떻게 보이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죽은 사람 사주 대고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실험하려고. 아니요. 어머님이 너무 보고 싶으셔서. 친정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사주를 어머니 사주, 아버지 네. 사주를 댔어요. 이제 성함을 딱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이기에 한 분은 앉아 계셨고 휠체어에 네. 한 분은 검정천에 이렇게 뒤집어 쓰셨어요. 어머. 근데 원래는 가실 분이 아프신 분이 아버지였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가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몸을 이제 못 쓰시고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제 그때는 막 내렸을 때라 잘 모르잖아요. 네. 보이는 대로 그때도 또 솔직히 얘기를 했었는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검정천에 이렇게 네. 검정천으로 이렇게 뒤집어 써져 있고 한 분은 앉아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상담자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검정천이 이렇게 뒤집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상담자가 딱 들어오시면 여기 머리에 우리 이렇게 상 입을 때 이렇게 네네네. 백나비 이렇게 리본 하잖아요. 그게 네. 보여요. 아. 네. 그게 그냥 이렇게 의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확 그려지는 거죠? 아니요, 그 머리 이렇게. 그 사람한테서? 예. 그러니까 약간 미래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 가족분들이 보통 오시잖아요. 네. 점을 보러. 네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그거를 꽂으니까. 예. 그걸로 저는 이제 네. 항상 알림을 주세요. 주시거나 이제 검정천이 이렇게 네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저승사자를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신다든지.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근데 저는 단 한 네. 번도 네. 뭐 이렇게 상담자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 보러 갔는데 너희 엄마 죽어, 너희 아빠 죽어, 막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단호하게 네. 정말. 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가 네네. 이렇게 신당에서 내림을 받아본 적은 없고 집안 내에 이렇게 조금 돌아가실 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게? 진짜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한데 저희가 다음 코너로 네.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무신에게 온 편지 시간입니다. 네, 무신에게 온 편지는요. 여러분의 사연을 무신에 출연해 주신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어떤 사연이 도착했죠, 은지 씨? 네, 오늘 사연은 59세 가정주부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저는 32살 된 딸이 있는데요. 올해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자꾸만 투닥투닥 싸움을 한대요. 그래서 네. 굉장히 불안하고 과연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남자분 사주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딸 그리고 아들 그 결혼하실 남편. 남편 네, 네. 사주를 근데 보내주셨습니다. 뭐 싸움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보통 오셔가지고 이거 궁합 되게 많이 보세요. 네네네. 결혼 날짜는 이미 잡아 있는데 최근에도 저도 그 상담을 며칠 전에도 했는데 지금 남자분 같은 경우는 벼슬록은 있으세요. 사주 자체에. 네.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놓치고 가신 부분이 많으셔서 네. 사주 자체도 이제 반대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많이 활동으로 하셔서 일을 하시라는 사주 팔자예요. 네. 그다음에 고집이 워낙 세시고 그다음에 융통성이 없어서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네네. 성격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신살하고 조상의 업이 이렇게 조금 있으셔서 이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냥하는 사주팔자라고 해야 되나? 저거 깔아먹는? 이제 부대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음. 사회생활하고 네네네. 본인 이렇게 하면서 부대끼는 사주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네. 어머님이 약간 좀 사윗감을 좀 탑탁치 않으시고, 네네.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은 끼가 좀 많으시고 네. 머리가 좀 좋으세요.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사주 자체에 돈 욕심을 조금 이제 재물에 대한 아. 이런 게 조금 네. 쌓일 수 있는 사주 자체예요. 네. 근데 자칫하다가는 사주가 이렇게 피지 못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좀 컨트롤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는데 35 이전에 결혼을 하게 되시면 남편보다는 자식에 의해서 기대고 살 수 있는 네.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물과 이제 먹을 복은 타고나셨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조금 본인 욕심을 내도 자기 개발이나 네. 자기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음. 자기 하는 일에 조금 몰두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득이 되실 거고 네네. 이 사주상 보면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요. 아, 어. 남녀가. 네네. 그래서 어머님이 좀 고민하신 부분이 이걸 맞다. 거예요. 누구나 싸울 수는 있고 네네네. 누구나 이렇게 신혼 초에 이렇게 기선제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갑과 기싸움. 을이 되는. 네. 이거에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네. 토닥거리신다고 하시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철학관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한 번 네. 더 상담을 사주를 음. 한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해답이 됐겠죠? 네. 그렇죠. 보시다가 정말 나도 고민이 있다. 나도 음. 정말 이거 나누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래 나가는 주소로 고민 사연과 그리고 생년월일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 시까지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무신 2회 2부 천하신당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돼요, 선생님.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무속인으로서의 네. 꿈, 그리고 개인적인 꿈 말씀해 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제자로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모시고 있는 전안에 있는 신당에 있는 성수님들한테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는 제자 되고 싶고 네. 그 다음에 항상 노력하는 제자 되고 싶어요. 네.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그 가족들 간에 그동안 어떤 그런 고충도 있었을 테고 네.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천하신당님 신심장. 네, 글로벌한. 신신당하시고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